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과 관련해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꽤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타이완 해협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타이완과 미국 그리고 중공 간 역학관계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단교 44년 이래 표면적으로는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양안 정세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최소는 스테이터스코, 현상 유지입니다. 그런데 타이완 외교부장 우자오시에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구리숑, 총통부 부비서장 황충옌 등의 AIT, 미국 타이완협회 워싱턴 본부에 나타났습니다. AIT의 워싱턴 본부는 버지니아에 있지만 강 하나로 DC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범 워싱턴 DC권으로 간주되는 지역입니다. 이들을 만난 인사는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 컷 캠벨 등이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의 고위 외교안보팀은 7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접촉했다는 사실을 사진 촬영을 통해 누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1979년 미국과 타이완 단교 이래 하나의 불문율처럼 통해온 원칙이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과 부총통, 행정원장, 국방부장, 외교부장 이렇게 5명은 워싱턴 DC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회 명단, 5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자오시의 외교부장과 차영원 총통의 부비서장 황충옌이 범 워싱턴 DC로 간주되는 버지니아에 나타나시니 아주 파격입니다. 특히 황충옌 부비서장의 등장으로 미뤄 미국이 차영원 총통까지 부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괴이하게도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민간 외교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이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The World After Taiwan's Fall, 타이완 함락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입니다. 타이완의 함락이라고 하면 중공이 무력이든 무슨 수단을 동원하든 타이완을 차지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이완에서는 이 보고서가 나오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타이완의 함락을 연구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결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퍼시픽 포럼의 이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불행하게도 중공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경우 있을 수 있는 아태 지역과 세계의 대격변을 그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넘어가면 미국은 아태 지역의 맹우인 일본과 한국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보다는 중공과 친해진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또 21세기의 대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글로벌리제이션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가치가 이 정도로 중요하니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늘 최악의 수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2월 16일 미국의 갈랜드 닉슨이라는 한 언론인은 경천 동지할 만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내부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오콘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질문에 바이든의 발언이 아주 기괴했습니다. 바이든은 타이완을 파괴하는 우리 계획을 볼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이 해괴한 발언 내용이 타이완에서도 큰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장 천젠레는 이를 두고 가짜뉴스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가볍게 믿지 말라, 지금 타이완과 미국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의 류용젠 대변인은 관련 내용이 아직 입증된 게 아니니 미국을 의심하거나 반대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왁자지껄하게 동의하는 것은 중공의 인지전에 말려드는 꼴이고 미국에 대한 타이완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대표부 AIT도 바이든은 타이완 관계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반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2차 성명도 내놨습니다. 소위 백악관의 타이완 파괴 계획을 다룬 트위터 포스팅을 믿지 말라는 것인데 갈랜드 닉슨이 그리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갈랜드 닉슨이 워싱턴에 이름난 사회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매체 라디오 스푸트니크에 소속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 관영 매체 러시아 시보드냐 그룹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의 영향을 받는 인사니까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갈랜드 닉슨은 워싱턴에서 FM 라디오 프로그램의 MC도 하면서 실제로 러시아 라디오 스푸트니크의 주 워싱턴 기자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라고 하지만 통신원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갈랜드 닉슨이 얼마나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스콧 리터의 경우도 러시아 매체 기고를 자주 하고 인터뷰도 합니다. 또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도 중공 관영 매체 CCTV에도 종종 출연해 대담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콧 리터나 존 미어샤이머 교수를 친러파다, 친중파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매체가 어디든 언론인이나 학자는 자기 견해를 받아주는 곳과 충분히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타이완 외교부가 나서서 갈랜드 닉슨의 포스팅 파장을 잠재우려 하지만 야권에서는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당 입법위원 차이정 의원은 민진당 정부를 맹비판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왜 TSMC 반도체 생산 라인의 미국 이전을 승인해 줬느냐고 따졌습니다. 야권 성향의 언론인 짜오샤오캉도 민진당 정부의 외교가 흐리멍텅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타이완 대표부가 있는 만큼 갈랜드 닉슨을 직접 찾아 바이든 발언의 배경을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발언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타이완 미국 관계가 최상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데 정부가 이를 자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해 나라가 파괴되고 1000만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한 비극을 바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도 이 소식을 접하고는 도대체 그 타이완 파괴 계획이라는 게 뭔지 자기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타이완은 중공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뭔데 중공 영역인 타이완을 파괴하고 말고 하는 식으로 떠드냐는 겁니다. 한편 프랑스의 정치인으로 전 유럽의회 의원인 플로리앙 필리포는 미국이 타이완 주둔군을 4배 늘릴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공유하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고 나토 2030 의제는 중공, 러시아와의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면서 프랑스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